안녕하세요. 이재만의 성공 스토리 만남 변호사 이재만입니다. 청춘, 이는 듣기만 해도 설레이는 말이다라는 수필의 한 귀절이 있습니다. 올해로 가수 데뷔 57년 차인 이분은 변함없이 청춘을 구가하고 있는 분입니다. 매년 쇼를 열고 지속적인 방송 출연을 통해 대중의 인기를 한몸에 받고 있는 분, 열정적인 현역 활동을 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대표 대형 가수, 뛰어난 가창력과 관중을 압도하는 카리스마를 지닌 이분은 과연 누구일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뛰어난 가창력, 노래에 대한 감각, 관중을 압도하는 쇼맨십, 이 모두를 두루 갖춘 우리나라의 대형 가수 현미. 그녀는 TV쇼와 공연 무대뿐만 아니라 다양한 장르의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인생의 관록에서 나오는 삶의 지혜와 구수한 입담을 들려주고 있다. 또한 노래 강사로 활동하며 언니처럼 엄마처럼 따뜻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50년 넘게 현역으로 활발하게 활동을 하는 가수 현미. 오늘 우리나라 대표 가수 현미를 만나 그녀의 에너지 넘치는 인생과 노래 이야기를 들어보자.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예. 아유,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유,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별 말씀 다 하십니다. 근데 언제나 보면 굉장히 활기가 넘치시는데 뭐 에너지의 비결이 있으신가요?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좀 씩씩하게 태어났나 봐요. 그러니까 저는 말을 한마디를 하더라도 정성을 들여서 하고 싶고 막 혼신을 다해서 하고 싶지 그냥 슬슬 지나가는 그쪽으로 그런 얘기를 못 해요. 그래서 항상 나를 보면 누님 기 많이 받았습니다 저한테. 그럼 내가 자기네들한테 기를 받아야지 자기네가 나한테 받는데 그것이 너무 감사해요. 아, 그러시군요. 올해 데뷔 57년 차시죠? 예, 노래 인생에 57년 됐어요. 어떻게 데뷔하셨어요? 예, 제가 참 그러고 보니까 오래됐네요. 그렇죠. 강산이 5번 변하고 예. 3년 후면 6번째입니다. 아니 어떻게 내가 엊그저께 밤 한 개 부른 것 같고 엊그저께 8군에서 노래를 그러니까 4년은 8군에서 노래 인생 밤 한 개 부른 지가 이제 53년째 들어가네요. 예. 8군에 있을 때 굉장히 인기가 많으셨다고 하던데 그때는 예, 어떠셨어요? 맞습니다. 8군에서 무용수로 들어가서 학비를 벌러 들어갔다가 그때는 알바할 데가 없잖아요. 8군밖에 없어요. 그때는 뭐 8군에 웨이트레스, 웨이터, 사무직, 식당에 다 일하는 사람, 가수, 밴드, 무용 전부 대학생이에요. 그래 돈을 벌러 나간 거예요. 그때 이대 학생이 이제 클래식한 학생이 노래를 하고 나는 이제 그때 이제 미국 사람들 앞에서 칼춤, 부채춤 그런 걸 췄거든요. 어느 날 펑크를 했어요. 가수가요? 예. 그러니까는 미스킴 빨리빨리 노래 좀 불러 그래요. 갑자기요? 예, 20살 때 겁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뭐 드레스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망사 드레스 그때는 이제 그 클래식 하는 학생이 입는 드레스를 이제 항상 지문이 이제 그렇게 같이 그걸 입히니까 허리가 그때 20인치였었어요. 무용할 때. 그거를 30인치 거를 핀으로 다 뒤로 꽂아가지고 바로 여의도입니다. 여의도 그 K16 장교 클럽이에요. 겁도 없어요. 무슨 노래를 하셨어요, 그럼? 대한민국 처음 50년도에 피란 나와서 배운 게 뱃삼에 묻혀였었어요. 뱃삼에 묻혀. 그래서 이제 뱃삼에 한국말로 했어요. 뱃삼에 묻혀 고요한 가을밤 니락꽃이던 밤에. 그러니까 미국 사람 장교들이 볼 때 동양의 빈대 똑같은 아이가 나와서 노래를 하는데 목소리가 아주 크고 좋으니까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해주시더라고요. 앵콜해요. 그러니까 뭐 할 곡이 뭐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학교 다닐 때 데니보이를 참 잘 불렀어요, 제가. 그걸 또 한국말로 그냥 암흑동들의 피리 소리들은 산골장마다 울려나. 뭐 그냥 얼마나 환영을 하는지 분장실 와서 울었어요. 너무너무 당황하고 부끄럽고. 그렇게 가수가 된 거예요. 펑크를 낸 여가수의 대타로 무대에 오른 현미는 미 8군 무대에서 일약 스타덤에 올랐고 그 후 가수의 길을 걸으며 최고의 인기를 누렸다. 그리고 62년도인가요? 이제 밤한개로 처음 이제 가요계에 데뷔하셨죠.
그때는 이제 우리나라가 정말 미개할 때잖아요. 그렇죠. 모든 것이 발전이 안 될 때 이 우리나라 가요도 막 깜빡깜빡 이런 소리가 난 그 소리 나오지도 않아. 그런 그 목소리가 유행할 때 유일하게 송민도 선생님이 이제 나 혼자만이 할 때 이제 중간 톤으로 불렀거든요. 손석우 작곡가 선생님이 항상 가수를 찾으러 8군 장교클럽으로 오셨어요. 그때 1호로 피카벤 가수가 한명숙 씨예요. 노란 샤츠 입은 사나이. 2호가 최희준 씨예요. 우리의 이는 올드미스. 그리고 이제 영화 주제가 당신의 행복을 빌겠어요. 주제가 부를 가수를 구하러 오셨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때 내가 그라나다 I'm falling under your spell 그런 걸 했어요. 근데 분장실로 찾아 들어오셨어요. 학생 좀 보자고. 그러니까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혹시 우리 가요계 데뷔할 마음이 없느냐. 그러니까 나는 그때 봉조 씨하고 연애를 막 시작할 때예요. 그래서 내가 미사리 불렀어요. 그게 봉조 선생님이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작업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취입을 하는데 취입이라는 걸 처음 해보니까 녹음도 해본 적이 없잖아요. 곡을 받으니까 어떻게 불러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밤안개가 가득히 쓸쓸한 밤거리 에이 모르겠다 그러고 밤안개가 가득히 불렀더니 최성락이라는 기사님이 방에 들어오더니 학생 목소리를 좀 줄여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바늘이 꽝꽝 부딪히니까. 근데 내가 목소리를 어떻게 줄일 줄가 몰라요. 그래서 이 밴드 뒤에 저 구탱이에 갖다 세워놓고 부른 게 밤안개가 탄생이 된 거예요. 와, 그랬군요. 그게 오늘날의 밤안개예요. 밤안개. 미 8군 무대에서 활동하던 현미는 1962년 불후의 명곡 밤안개를 부르면서 가요계에 정식으로 데뷔한다. 그 후 아 목동아, 보고 싶은 얼굴, 떠날 때는 말없이, 몽땅 내 사랑, 무작정 좋았어요 등 수많은 히트곡을 발표하면서 한국 가요의 새로운 지평을 연다. 그중에서 가장 애착이 가는 노래 어떤 노래인가요? 사람들은 나만 만나면 밤안개를 불러달라 그러는데 저는 밤안개가 너무 부르기가 싫어요. 너무 많이 불러가지고 뉴스에까지 나왔었어요. 리버티 뉴스에, 그 우리나라 대한뉴스에. 나는 떠날 때는 말 없이나 보고 싶은 얼굴이나 또 별이라는 노래, 가요제나 같은 노래는 불러도 지루하지가 않는데 밤안개 이거는 막 하면 막 한마디로 좀 속된 말로 지겨워요. 너무 많이 불러가지고. 그러니까 애착이 가는 노래는 하나만 뽑을 수가 없어요. 굳이 뽑는다면 그래도. 굳이 뽑는다면 역시 떠날 때는 말 없이. 그 노래 좀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그날 밤 그 자리에 둘이서 만났을 때 똑같은 그 순간에 똑같은 마음이 떠날 때는 말없이 가오리다. 아니 반주도 없이 혼자서 천장 쳐다보고 하니까 너무 웃긴다. 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지금 그 노래를 네. 그 목소리, 그 분위기, 그 젊음을 네. 유지하는 비결이 뭔가요? 제일 첫째는 네. 잠이 가장 중요해요. 8시간을 꼭 잡니다. 그렇군요. 잠을 6시간 잔 목소리와 8시간 잔 목소리가 틀려요. 8시간 잔 목소리가 가장 기름진 소리가 나오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마음을 비우고 사는 거예요. 아, 그렇죠. 저는 요 전 지나간 일은 기억을 안 합니다. 좋든 나쁘든 지나갔잖아요. 금 중에 가장 소중해 지금이라 그랬죠. 전 지금 변호사님하고 이렇게 방송하는 걸 가장 지금 소중하게 생각하고 또 이거 끝나고 나가면 또 그때 그 일을 또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항상 사람을 볼 때 누구나 현미 5가지 좋으면 5가지 나빠요. 다 좋지 않아요. 그러면 변호사님을 볼 때 변호사님이 좋은 점만 봐요. 저는 나쁜 점은 안 봐요. 그러면 내가 행복해요. 그것이 아마 젊음의 비결이 아닌가. 한국 가수로는 최초로 네. 미국 대통령 취임식에 초청된 기록 갖고 계신데 레이건 대통령 때인가요? 네. 어떻게 가시게 되셨어요? 제가 이제 가요계에 나와서 62년서부터 이봉조라는 남자를 만나서 2 아들을 낳고 20년 동안 행복한 생활을 하다가 75년도에 제가
우리 가정사로 인해서 제가 그분 품에서 제가 도망을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혼자서 애들 키우면서 살 때 청와대에 초청이 받아서 클립턴 로빈슨이라는 목사님이 왔다가 저희 교회 개척하고 조금 몇 개, 뭐 한 100명밖에 안 되는 교회에 와서 특별 설교를 하실 때 제가 특성을 불렀어요. 했더니 예배 끝나고 목사님이 너는 그 찬양이 그냥이 아니라 이 스피릿, 영혼에서 나오는 찬양이다. 내가 지금 레이건 대통령을 위해서 열심히 선거운동을 하는데 만약에 대통령이 되면은 너를 꼭 초청을 하겠다. 그때 우리 아이들 유학 보내고 이봉 선생님하고 헤어질 때 맨손으로 나서 돈이 없어서 야간 업소를 새벽 3시까지 뛰었어요. 목에서 피가 나오도록. 애들 학비를 벌어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이 후두가 목 성대가 다 상해가지고 난 노래 못한다고 사형 선고 내렸어요. 왜? 혹이 하나가 아니라 양쪽으로 6개가 났는데 그거를 제거를 하면 소리가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말하면은 이게 안 돼. 갈라지는 소리가 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수술을 하자 그래서 일단 초청을 받았으니까 그냥 가서 이거 한 손수하는 거라도 보고 와서 수술을 하겠다. 그리고 제가 간 거예요. 아버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버지 막 갈라져요. 아멘. 그러고 저는 거기서 주저앉아 쓰러졌어요. 하도 이 기를 네. 근데 막 빗소리가 막 나더라고요. 근데 이제 양쪽에 와서 나를 이렇게 부축해 일어나서 눈 뜨니까 5만 명 각국 나라 대표 전부 일어나 기립박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노래를 잘하지 못하는데 그 영혼의 그 전달이 된 거죠. 1981년 레이건 대통령 취임식장에서 노래를 부르게 된 현미. 그녀는 많은 이들에게서 기립박수를 받았다. 지금 방송 활동도 많이 하시지만 그 슈퍼스타 K 심사위원도 하셨죠? 예. 그 후배 가수들 예. 어떤 자질이 가수들한테는 어떤 자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일단 가수가 되든 변호사가 되든 뭐 감독이 되든 인간 댐댐이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마음을 알아야 되고 또 선배를 잘 알고 알아야 되고 후배들에게 사랑을 베풀어줘야 되고 누구에게나 항상 친절을 그런 인간 댐댐이 돼야 예술도 되는 거고 뭐 법도 되는 거지.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럼 나는 그래서 방송국에 가면은 이제 그룹 뭐 아이돌이 안녕하세요 뭐 보이프렌드입니다 그러면 내가 그래 이리 와. 예를 들어서 내가 잘 몰라도 야 너희들 참 잘하더라 앞으로 더 열심히 해. 그러면 걔네들이 그게 양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심사할 때도 될 수 있으면 걔네들한테 힘이 될 수 있게 깎아내리기보다는 앞으로 많이 도전을 해봐라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그 지금 가수 생활 거의 60년 가까이 네. 하셨는데 가장 많이 영향을 끼친 분은 누구세요? 이봉조. 아 그러시군요. 선생님. 네. 나 같듯이 하늘나라에 계시지만 내가 애들 아빠지만 항상 공과 사는 집에서는 돼지 아빠 했지만은 밖에 나서 꼭 이 선생님. 밤안개의 작곡가 이봉조와 결혼한 현미. 이봉조와 그녀는 슬하에 2 아들을 둔다. 내가 그분의 영향을 많이 받았죠. 내가 감사한 게 뭐냐 하면 노래를 할 때 항상 곱게 불러라 곱게 불러라. 사람들이 있거나 말거나 나한테 막 구박을 줬어요. 왜? 노래가요 가수가 예를 들어서 뭐 떠날 때 있는 말 없이를 하나 갖고 오래 하다 보면 우리가 행사장도 가고 야외에서도 불러야 되고 술 마시는 데서 야간 업소에도 불러야 되고 별난 장소로 다 가면 나도 모르게 그 노래에 저기가 버릇이 생겨요. 뭐 혀를 굴린다든지 박자를 줄였다 누렸다 한다든지 그걸 절대 못하게 했어요. 그것이 오늘날에 제가 아직까지 노래를 건강하게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예를 들어서 갑돌이와 갑순이 했었는데 지금은 갑돌이와 갑순이는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고맙고 또 둘째는 내가 아직까지 재혼도 안 하고 37년을 혼자 있는 거는 항상 여자는 땅이다. 여자는 항상 남자한테 순종하고 살아라. 그게 내 몸에 뱄어요 지금도.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참 야속했지만 지금은 너무 감사하게 생각해요. 제가 변호사님 끼 많은 여자예요. 나도 풀어놨으면 결혼도 아마 몇 번 할 수 있을 그랬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선생님이 항상 나를 조신해라 조신해라 너는 여자다 아이들 엄마다 아이들 엄마다 그게 내 머리에 박혔어요. 그게 지금도 저는
예를 들어서 우리 아들이 지금 54세가 됐는데도 아들 친구만 와도 내가 꼭 말 높여주고 그게 몸에 뱄어요. 그 아들도 가수죠? 예. 그다음에 며느리도. 예, 원준이. 그건 둘째 며느리. 예. 그다음에 노사연 씨. 걔는 우리 제일 첫째 언니의 딸. 그러면 조카하고 며느리하고 조카. 아들 중에 누가 노래 평가하면 어때요? 노래는 내가 제일 잘해요. 아니 세 사람 중에. 사연이가 목소리가 가진 목소리. 걔 왜냐면 원래 그 성악을 했거든요. 명지대학 성악과를 나왔어요. 그냥 메저 소프라노를 했어요. 근데 사연이가 노래를 잘하고 성대가 좋고 그다음에 이제 준이는 얼굴이 예뻤고 그 시대의 사랑은 유리 같은 것 그 노래가 컨셉이 맞았고 노래를 그렇게 뛰어나게 잘하는 나이는 아니에요. 내가 정확하게 평가하면. 그러니까 노래는 사실 우리 그 만남 작곡한 부인이 우리 막내거든요. 그 2대 체육과를 나왔는데 노래는 걔가 제일 잘했어요. 근데 이봉조 선생님이 한 집안에 띵따라가 하나면 됐지 둘씩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걔가 울면서 미국 갔어요. 근데 걔가 진짜 노래 잘해요. 예, 노래는 타고났어요. 오늘은 가수 현미가 백화점 노래교실을 찾았다. 노래 애창론자인 현미는 많은 사람들이 노래를 즐기기를 바란다. 노래를 부르면 스트레스가 해소되고 건강해지며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다 노래로 들려줄 수 있다고 전파하는 그녀는 진심을 담아 노래하는 법을 가르친다. 진심이 있기에 더욱 즐거운 노래교실 오래 계속되길 바란다. 그 지난 2007년도에 네. 현역 가수로는 아마 처음 아닌가 싶은데 데뷔 50주년 예. 세종문화회관 공연이 있었죠. 지금 60년대 가수가 저 하나만 이렇게 생존해 있어요. 다 뭐 한명숙 씨도 그렇게 이제 뭐 됐고 최희준 씨도 노래를 안 하시고 뭐 위키리 씨는 또 미국 갔는데 또 암 수술했고 다 이구미 씨는 세상을 떠났고 그랬는데 아직까지 건강한 목소리를 갖고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합니까? 지금까지도 신곡을 제가 작년에도 또 가라지라는 신곡을 냈고 그 전에 아내라는 신곡도 냈고 회상도 냈고 올해는 또 이제 새 곡을 또 발표를 합니다. 근데 내 기도가 현역 가수로 60주년, 3년 후에 60주년이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꼭 세종문화회관에서 건강하게 꼭 콘서트를 하는 게 제 기도입니다. (50년) 넘게 우리 곁에서 열정적으로 노래를 들려주시는 우리나라 대표 가수 현미 선생님에 대한 궁금증 베스트 5입니다. 과거에 예. 나훈아 씨도 뭐 노래 좀 가르쳐달라고 왔다면서요? 왜냐면 나훈아 씨가 한동안 그 공군 군악대 있다가 나왔을 때 그때 부인하고 이혼하고 있을 데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오맹란 씨하고 나하고 501, 506호 사니까 이제 군악대에서 나오면은 우리 집에 와서 이제 애들하고 자고 있을 때 팝송을 배우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Take the ribbon from your head 그걸 가리키는데 목소리 자체가 트로트로 태어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Take the ribbon from your head Shake it, lose it, let it fall 해야 되는데 Take the ribbon from 이게 자동으로 돌아가. 자동으로 꺾이니까 내가 그때는 우리가 뭐 이제 동생이니까 나야 이건 안 되겠다. 지금이야 이제 뭐 나이가 이제 예우를 지금 하지만 그때만 해도 벌써 한 지금 35년 전, 6년 전 얘기거든요. 그래서 안 되겠더라고요. 저 노래 많이 가르쳤어요. 그러면 가르칠 때 어려운 점이 어떤 점이 제일 어려웠던가요? 저는 노래는 그래요. 누구를 닮으려고 흉내내지 말고 자기의 목소리에 맞는 노래가 100점짜리 노래예요. 목소리가 가진 목소리가 다 틀려요. 그러면 나는 예를 들어서 내가 동백아가씨나 부르면은 그건 히트가 안 됩니다. 이미자 떠날 때 없이 안 돼요. 자기 맞는 노래를 택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집을 질 때 대들보가 튼튼해야 집이 튼튼하듯이 박자 음정이 제대로 맞아야 감정을 넣는 거는 인테리어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양념 넣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노래를 할 때 누구를 흉내내려고 그러지 말고 자기 그냥 있는 목소리 그대로 그 가사의 주인공 이 토크쇼의 매력은 어떤 건가요? 뭐 노래하고 다른 뭐 어떤 매력이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노래는 노래고 이 턱은 나는 AFK는 옛날에 그 톡쇼, 투나잇쇼 같은 걸 많이 봤어요. 그 사람들은 너무 자연스러워요.
뭐 엑스와이프, 뭐 본부인이 어떻고 본남편이 왜 인간의 삶에 포장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 걸 많이 받고 50년대서부터 미국 사람들 부대에서 생활하는 데서 같이 우리가 접했기 때문에 굉장히 저는 이제 얘기쇼를 하면은 저만큼도 포장을 안 합니다.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왜냐하면 본연이 아는데 내가 아는 가수가 본연이 누구 뭐 연애도 많이 한 것도 아닌 것처럼 나와서 살면은 채널 돌려버려요. 왜? 가식으로 하니까. 솔직해야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이야기쇼는 날 보러 다 말 맛있게 한다고 재밌게 한다는 이유는 그러니까 조용기 동생이 그래요. 나는 조용기 동생 팬이에요. 왜? 굉장히 순발력 있고 곧대 그걸 잘 포착을 해요. 저보러도 누님은 정말 뭐 이걸 잘한다고. 근데 내가 지금 나와가지고 이러고 앉아서 묻는데 아니요. 네. 이러면 진행하시겠어요? 못하죠. 있는 그대로 내 모든 과거를 얘기를 해줘야만이 변호사님도 진행하는데 수월하고 보는 분들도 채널 고정하고 볼 수가 있잖아요. 지금 다 채널 고정했어요, 지금요. 예. 감사합니다. 예. 위기도 많으셨을 텐데 그 위기 극복에 어떤 노하우가 있으신가요? 몇 년 전에 제가 한 15억을 사기를 당했어요. 그럼 내가 입을 쓰고 누워있는데 그 돈 돌아오지 않아요. 빨리빨리 잊어버리는 내가 작업을 해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하든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을 택해야 되니까 그 과거를 생각을 안 합니다. 어차피 오늘이 중요한 거니까. 그러면 내가 사랑했던 남자하고 20년 또 행복하게 살았고 감사하고 두 아들 얻어서 감사하고 노래를 나한테 만들어준 사람이 감사하고 그것만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쁜 건 생각을 안 해요. 그것이 극복하는 저의 방법이에요. 그 가수 활동하면서 이제 많은 분들을 만나셨을 텐데 가장 기억에 남는 그 만남은 어떤 만남인가요? 오맹란이 만난 게 제일 기억에 남아요. 전 오맹란이하고 나보다 한 살 위에지만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친구예요. 왜? 무던하고 매사에 긍정적이고 참을성 많고 웬만한 여자 같아봐야 지금 신성일 씨하고 그대로 살지 않아요. 왜? 왜냐하면 신성일 씨가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 말을 그냥 직방 막 와이프가 있거나 말거나 생각 안 하고 하니까 그 상처를 웬만한 여자 같으면은 못 견뎌내요. 그러나 그 여인은 견뎌내는 이유가 내가 이제 했거든요. 넌 쓸개도 없냐? 뭐냐면 그래. 그래서 너는 나보고 너는 그래서 아직까지 37년 재혼 안 하고 살았냐? 왜 그랬니? 애들 때문에 그랬잖아. 나도 애들 때문에 참는 거야. 그것이 나하고의 그 소통하는 그 점이에요. 그래서 가장 소중한 만남은 이 가요계에서 이 어맹란이 만난 내 소중한 그 소중하고. 현미 선생님의 앞으로의 꿈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앞으로 꿈은요, 다른 거 없고요. 나는 항상 기도가 그래. 우리 아이들 미국서 차 사고 없이 편안하게 형제끼리 우애 좋게 지나고 그 다음에 내가 건강한 목소리로 60주년까지 당당하게 노래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꿈이 있다면 사실 뭐 좋은 남자 만나고 싶어요. 예? 아니 솔직히 왜냐면 이제 나이가 들어서 외롭지 않게 서로 뭐 결혼하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진실로 같이 무덤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남자친구가 하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난 너무 솔직하죠. 그 바람이 꼭 이루어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언제나 현역, 언제나 청춘이신 우리나라 대표 가수 현미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 또 다른 멘토와 함께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없이 무언가를 위해 도전하는 젊음은 청춘입니다. 꿈과 열정이 있는 청춘은 타오르는 태양과 같습니다. 철저한 자기관리와 끊임없는 열정과 도전으로 평생 빛나고 있는 현역 가수 현미. 당신은 우리들의 가슴을 뛰게 하는 영원한 청춘입니다. 앞으로도 한국 가요의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 갈 것이란 걸 확신하며 그의 활동에 큰 존경과 기대, 박수를 보냅니다.
네.